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1월달, 그죠? 시작됐는가 싶더만 또 한 주가 지나고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연초, 그죠? 뭐 장이 화려하게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막상 딱 시작되니까 뭐 좀 별로죠. 이유는 그 미국의,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막 도배를 하니까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막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죠. 근데 이 또한 어찌 보면요. 그냥 월가의 해석이라는 거죠. 월가의 해석. 항상 주식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 월가의 포지션 따라, 이익에 따라, 꿈 따로, 해몽 따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뭐 어찌 보면 그래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경기가 너무 핫했어.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핫한 게 여전히 좋은 게 나쁜가요? 어쩔 때는, 그죠? 골디락스로 간다. 해가지고 호재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가 핫하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것이다. 악재다. 그죠? 말장난이죠. 결국은요, 이익을 쫓았어. 그죠? 이익을 쫓아서 간다. 그런데 개인들은 항상 주가가 올라야 되지만, 그죠? 월가, 외인들, 기관들, 공매도도 있고, 그죠? 뭐, 선물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세상이 그래 바뀌는 건 없다.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어때요? 파월이라는 사람은 자기 직업이 연준 의장이죠. 주식 부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가가 잡힌다 하고 방심을 했다가는 다시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역시도, 그죠? 말을 아끼는 거죠. 항상 물가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파월의 입장에서도요, 긍정도 부정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금리가 그전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도 보면 바로 금리 인상한다 했나요? 안 했죠. 아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필요 없다. 괜찮다. 안전하다. 결론은 끝없는 금리 인상을 했듯이 금리 인하도 똑같다는 거죠. 금리 인하한다 하고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단행하는 게 또 연준이라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은, 그죠? 전 세계 제3국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뭐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2024년도는 어찌 보면 경랑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가 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개국 정도가 선거란 것을 한답니다. 우리도 4월 달에 선거가 있죠. 그렇듯이 미국도 대선이 있고, 전 세계가 선거로 몸살 앓는 해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그죠? 러시아도 있죠. 러시아야 뭐 어떤, 뭐 푸틴, 뭐 거짓 뭐 독재, 독점, 뭐 장기 집권으로 간다. 이래 뭐 보는 시각이지만 어쨌든 전 세계 강대국 메이저급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그죠? 우크라이나도 뭐 전쟁 전후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똑같고, 또 지금 중동의 어떤 격전지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 그죠? 중요한 변수에 와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격동, 그죠? 정치 이념이 난립하는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죠? 그 13일이죠. 13일로 다가온 대만의 그 TSMC, 그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은 부분을 상징하죠. 대만은 지금 어찌 보면 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친중국이냐, 친미냐, 뭐,
물론 그 세 명에서 어떤 약간 중립적인 인사도 한 명 있기는 한데 결국은 친미냐 친중이냐 이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박빙이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TSMC가 있죠. 반도체를 완전히 차단, 고립시켜서 중국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고 작정한 미국, 거기에서 마지막 그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만, TSMC를 넘보는 중국.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살을 걸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중국은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미국과 그 미국을, 그죠? 어떤 세계 공장임을 자처한 중국의 어떤 전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그죠? 세계 어떤 공장의 지위를 줬는데, 중국은 그 세계 공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기축통화를 넘보고,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게 미국이다 그랬죠. 기축통화라는 그 지위를 뺏겨버리면 미국이란 자체가 존립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생사의 문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부활은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이제는 안 봐야 된다. 그게 어떤 대세다. 이래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흐름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논리지만 그 이념 어떤 뒤편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요. 결국 지금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하느냐 기로에서 대부분 미국을 선택을 했고, 그죠? 거기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뭐 산업군이나 아니면 기업들은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화장품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 LG 생활건강 이런 거 보세요. 한때, 그죠? 그 항제주였죠. 한 170만 원대 끝없이 그죠? 고속 성장을 했는데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어때요? 처참하죠. 지금 한 30만 원 하나요? 그만큼 앞으로 어떤 중국하고의 어떤 거리는 둬야 된다. 대만이 그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TSMC의 향방이 달라지겠죠. 영향력이. 단순히요, 누가 집권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죠? 누가 당선되느냐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친미와 친중이 그 양립한다. 뭐 한 30%대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결집, 단합이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요, 뭐,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래 할 수도 있죠. TSMC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뭐 삼전, 하이닉스 이런 쪽에는 호재라 볼 수도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TSMC한테 의존하던 그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끝없이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TSMC의 비중을 높이면 높이고 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요, 이 이념전쟁, 중국과 미국과 또 세계 각국의 이념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불안하죠. 글로벌 지구촌 환경에서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에 공장 만들어. 세계 각국의 추세죠. 전부 못 믿겠어. 무조건 내 나라에 뭔가 있어야 안전해. 이런 개념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 부분은요,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소부장, 그죠? 반도체 관련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이다, 좋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의 어떤 장, 새로운 그
이념 전쟁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극심하죠. 저도 요즘 약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그죠? 어쨌든 대만의 어떤 결과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한테 나쁠 거는 없다. 이래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핫한 데는 그죠? 중동이죠, 중동. 중동의 어떤 격전. 이 부분도 그죠? 앞전에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게, 정치를 이해하는 게, 각 나라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큰 세상, 큰 숲을 보는 게 주식 투자의 시작이다. 세상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죠? 그 수천 개 되는 기업들, 2,000개, 2,000몇백 개 기업들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낼 것인지,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차트 대응이라는 거죠. 그죠? 밑도 끝도 없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실수할 수도 있다. LG 생활건강이 170만 원짜리가 30만 원 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해했을 때, 그죠? 이 회사의 미래가 있다 없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물론요, 항상 그래요. 나는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나는 차트만 봐서 돈을 벌었다. 하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논쟁하기 싫어요.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그저 주식은요. 네 돈 네 갖고 하고 내 돈 내 갖고 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죠? 섣불리 누군가 추천해 준다 해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추천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주식의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공감, 비공감,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맞다, 안 맞다,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너 차트만 보고 해, 너 틀렸어. 그것도 아니고, 저처럼 세상을 봐야 된다. 이것도 제 생각일 뿐이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이 맞다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강요라는 건 좀 그렇네요. 그냥 제 생각을 전달한다. 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요, 중동을 먼저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하얗고니까. 중동 수식간이고요. 우리가 한때는 그죠. 온통 우크라이나죠. 주식시장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난립을 한, 요즘은 어때요? 조용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식으로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죠. 변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안 본다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돈들이 다 떠나가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되겠죠. 이렇든 저렇든 이스라엘은 그죠?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겠죠. 어쨌든 하마스와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현 총리, 그죠? 네타냐후 이 총리가 그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 뭐죠? 이거는 거진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그래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예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죠? 그 이스라엘의 최고 어떤 다음 차기 지도자로 각광을 받는 사람이, 그죠? 현 국방부 장관이죠. 그 베니 간츠.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시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란 위치에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 보면 누가 봐도 그죠? 그 자기 지도자감으로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냐 이래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강경 노선을 걷겠죠. 왜? 그게 자기 어떤 베니 간츠 입장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보다 훨씬 강경파인 베니 간츠가 만일 그죠? 지도자가 된다 하면 중동의 분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결코 순탄하고 평화롭고 조수는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요, 하마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죠? 계속 논쟁거리죠. 그리고 요즘은 갑자기 또 이란이 소환됐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그죠?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다. 그죠? 그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 뒤에서 끝없이 지원해 준 거는 이란이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공공연하게. 최근에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에 드론을 끝없이 제공해 줬고, 심지어는 그 모스크바에 그 드론 공장까지도 같이 합작해서 짓자. 이런 이란이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세상의 어떤 분쟁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란.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해 줬고, 또 하마스, 헤즈볼라 뒤에서 끝없이 지원을 해줬고. 그러면 이 이란이라는 애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란은 이럴까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또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이해를 해야, 그죠? 이해를 해야 뭔가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이란. 어찌 보면 이슬람은 뭐죠? 이슬람은 결국은 시아파와 수니파 두 개가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면 그 시아파의 어떤 종주국, 맹주 자처하는 이란과 수니파의 어떤 핵심, 사우디. 이쪽이 어찌 보면 이슬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사우디가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신조를 맺으려 했죠. 우리가 왜 싸워? 화해하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서로 화합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징조를 맺기 직전이었죠. 그때 갑자기 하마스가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고 나서 하마스와 그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우디도 수니파 아니면 시아파를 떠나서 다 같은 무슬림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마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 뒤에서 웃는 것은 결국은 이란이겠죠. 만일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어서 했다 하면 그 외에 모든 중동 국가들이 그죠? 다 같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친교를 맺었겠죠. 그래 보면 이스라엘이 그 중동의 어떤 한가운데서 왜 그렇게 맹위를 떨칠까요? 파워를 유지할까요? 그래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싫든 좋든 이스라엘은 그죠? 핵 보유국이죠. 핵 보유국이다 보니까 뭐 주변 국가에서 겁낼 수밖에 없죠. 한 방에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차라리 친교를 맺는 게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는 주목적이 뭐였죠? 주목적은 이란이 계속 핵 개발, 그죠? 추진을 했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정도는 뭐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밀리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불안한 거예요.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동에서의 맹주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그래서 그게 항상 불안하니까 미국한테 요청을 했죠. 우리도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어떤 핵 보유 전 단계라 볼 수 있겠죠. 핵 농축 프로그램을 허가해 달라.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겠다. 미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친교를 맺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마스의 공격으로 그죠, 무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항상 이란이 있다. 모두가 의심하는 이유가 그거죠. 중동도 보면요. 지금이 격전이라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죠? 원전을 많이 지어줬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다.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가면 이웃 국가인, 그죠? 이집트, 아니면 옛날에 터키죠. 티르키예. 이런 쪽도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그죠? 핵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죠? 어찌 보면 새로운 신냉전주의로 간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도 아군도 없어요.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 최근에는, 그죠? 러시아, 중국, 이란, 얘가 세 명이 뭉치고 있죠. 미국이란, 그죠? 서방에 대응을 해서 뭉쳤다가 최근에는 다시 플러스 원, 북한이 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면서 합류를 하죠. 근데 북한은, 그죠? 자기네들의 어떤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에 많은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줬는데, 근데 실제, 그죠? 어떤 러시아한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주면서 나타난 결과는 그냥 무기 성능의 월등한 수준 이하, 요 정도만 증명됐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기술력이 낙후됐다, 별로다, 안 좋다. 그래서 잃어버린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미사일 쪽으로 또 계속 가는 거죠. 북한이, 그죠? 어떤 식으로든 항상 선거철만 되면 북한도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하죠. 그래야 뭔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쨌든 어지럽게 돌아간다. 가장 최근 최신판 분쟁은 뭐죠? 후티 반군이죠. 후티 반군. 심심하게 막 들리죠?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은 뭐죠? 이슬람 근본주의. 그러니까 예멘과 사우디 남부쯤 되겠네요. 거기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다. 이래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얘네들도 역시 이란이 지원해준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용하는 무기 대부분이 이란제니까. 최근에 후티 반군이, 그죠? 선박 공격으로 날린 미사일이 한글이 표기되어 있다 해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한글은 한글인데 북한이다. 이래 볼 수 거짓 판명 났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번 잠깐 놀란 적이 있었고. 그리고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계속 또 선박들을 공격하니까, 그죠? 선박들을 공격하니까 그동안 이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이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항로가 이동 항로였는데 계속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위험을 느끼고 그 위험을 회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같이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선회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로 뭐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그전에는 한 4, 50일 걸렸다 하면 지금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면 한 10일 정도 더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진다는 건 뭐죠? 결국은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요, 저 해운 운임 같은 경우는 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이게 지표가 되겠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도 보면요, 많이 치솟았어요. 한 4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어떤 컨테이너 운임, 이런 것도 수출 기업이나 해운 선사들 입장에서는 단일 계약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중장기 계약을 맺어둬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에서 막 난리가 나도 당장 영향은 미치지가 않는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정치적으로 조금씩 길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죠. 그래 되면 우리나라도 수출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도요, 수출에 영향은 미쳐요. 그만큼 운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운송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뭐죠? 빨리빨리 해전이 안 되죠. 40일, 50일 만에 갔다 와야 되는데 60일, 70일 걸리면 선박에, 그죠? 해전율이 낮아지고 선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 되면 결국은 운임료가 올라갈 것이고,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해운사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정치적으로 장기화되겠다 싶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야, 돈 잘 벌 때, 운임료 비쌀 때 빨리빨리 뭔가 영업을 뛰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박, 그죠? 수주를 서두르겠죠. 그래 되면 또 조선사들의, 그죠? 어떤 할기, 물동량 증가, 납기 단축, 여러 가지 또,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죠? 뭐, 지금 중동의 냉전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냐, 이란과의 분쟁이 단기간 끝날 것이냐,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투자 대상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될 것이고, 반대로 어떤 조선, 이런 쪽은 또, 그죠? 어떤 수혜가 될 것이고, 또 선박 운임, 이쪽은 또 어찌 보면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테마란 것도 바뀐다는 거죠. 수시로. 그죠? 언제 어떻게 뭐가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조용한데, 세상이 평화로운데 군수물자, 전쟁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최근에는 어때요? 중동이 한 번씩 들썩들썩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발생됩니까? 그죠? 갑자기 천연가스, 그죠? 대성가스, 대성산업, 한국석유, 막 이런 것들이 뭐 확 급등을 하죠. 그러다가 조금 타협 기만 보이면 또 훅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격전으로 또 소용돌이 치고 돌아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의존도가 높은 뭐 반도체, 뭐 소재, 가스 이런 부분이 또 한번 뭐 난리를 지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분쟁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시장 흐름은 그렇죠.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테마라는 게 모든 게 다 공존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 테마가 강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종목군으로 투자 대상을 삼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번 주는 그죠? 저번 주는 그죠? 우리도 나름대로 뭐 그냥 재밌었죠. 좋았죠.
뭐 상가도 나오고 급등주도 많이 나오고 저도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량도 이만큼 늘어났고 좀 숨통이 트인다. 그죠? 이래 어떤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식이란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투기주가 움직이거든요. 뭐 우선주라든지 동전주라든지 정치 테마라든지 막 그런 부실주들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 그거는 위험 부담이죠. 투기, 돈 낳고 돈 먹기. 이거는 위험하다. 그죠? 세상이 격동으로 돌아가서 어렵고 힘들수록 한 발 떨어져서 느긋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급한 거는 나지 주식시장이 나의 급한 사정까지 반영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한 발 떨어지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늦게, 느긋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주식은 그죠? 남들이 버릴 때 따박따박 바닥에서 사두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 YG1, 그죠? YG1 시외에서 상한가 갔죠. 왜 갔어요? 삼자 배정. 삼자 배정이 좋은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삼자 배정을 누가 받아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YG1을 공부했으니까 YG1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YG1의 지분을 누가 들고 있었는지 아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아니까 이거는 호재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장중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잖아요. 갑자기 장 끝나고 공시가 뜨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어느 차트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만일 월요일 뭐 10% 이상 급등해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고 거래량 보고 따라잡는다? 하면 최소한 우리보다 10% 이상, 20%, 30%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한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바닥에서 분할 매수 따박따박 사놓고 기다리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죠. 어쨌든 YG1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또 버핏 투자기업 회사다. 그죠? 이래 보면 얘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해줄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은 긍정으로 봅니다. 좋게 본다는 거죠. 느긋하게 보면 된다. 그리고 그 모델 솔루션 얘도 시외 상가 같죠. 뭐 시장의 반응을 봐야죠. 그런데 오를 때는 항상 분할 매도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 비중을 줄이면서 보는 게 나아요. 한 방에 그죠? 내가 인생의 성분을 걸겠다.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세를 주면 분할 매도, 또 살 때는 내가 매수하면 항상 빠진다는 기분으로 분할 매수 이래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펙주는 그죠? 스펙주는 뭐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느긋하게 이 돈 없어도 좋다 이런 관점이죠. 그 하나 머스트 치료 얘도 그죠? 슬슬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합병, 그러니까 본주와 합병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든지 시세를 많이 줬으면 정리하는 게 좋다. 얘도 그죠? 하나머스 치료는 한 5,000원대까지 갔으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질문하신 게 뭐죠? 교보 11호. 얘도 바이오 회사거든요. 근데 바이오 회사인데 그래 나쁘지도 않아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000원 그 뚫고 여기서 또 더 치고 나가느냐 마느냐 그런 관점이죠. 그 스펙존은요 항상 그죠? 그 느긋하게 이 돈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묻어두는 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동의 분쟁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중동이 격전이냐, 더 심하게 학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은 대상은 틀려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동의 분쟁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이란이, 그죠? 원래 이란이 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흔히 우리가 그 시온주의라고 하죠. 1979년 그때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들고 나오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어떤 그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그래 보면 또 시아파인 이란이 수니파인 다른 국가, 뭐 팔레스타인 아니면 하마스 이런 걸 돕는다. 이것도 약간 조금 그죠. 어찌 보면 모순이 많다는 거죠. 하마스도 보면요. 하마스를 도우려면 차라리 사우디가 도와야죠. 그죠? 근데 사우디는 가만히 있고, 시아파인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한다. 팔레스타인을 도와준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다. 흔히, 그죠? 우리 이런 거 헤게모니라 그러죠. 어떤 국가가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헤게모니가 어찌 보면 다시 부활을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요. 이런 헤게모니나 아니면 어떤 정치 이념은 올해는 극심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패권을 차지하려는 여러 정치 어떤 이념이 가장 왕성할 때. 그래서 올해는 특히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이념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관점, 아니면 각 나라별로 취한 환경, 이런 부분까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중동의 정세, 이 부분은 결국은 모든 중심에는 이란이 있다. 그래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심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종목도 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란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존도가 강한 반도체, 특히 불엄 같은 거, 불엄 이런 부분은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엄 관련주로는 그죠, 가볍게 안전하게 하려면 한창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보험으로 조금 묻어놔도 될 만한 위치 가격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역시도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급등이 나오는 게 이런 중동 분쟁 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상 중동의 분쟁 마무리 하겠습니다.